안녕하세요. 텍쌤의 핵심을 챗GPT와 함께 분석해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산업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인 이한의 조규민 부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디지털 트윈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깔끔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바라보는 디지털 트윈의 타겟은 산업 시설입니다.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양한 디지털 트윈의 타겟들이 있지만 저희는 반도체 팹이나 다양한 산업 제조 시설들 혹은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다양한 플랜트들 혹은 요즘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AI의 발전과 AI의 좋은 어떤 패러다임의 확장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 시설을 포함한 산업 시설이 저희의 타겟이고요. 이 산업 시설을 가지고 어떤 식의 저희는 앞선 1, 2, 3, 4번에 해당하는 모델링을 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모델링 하면 3D 모델링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BIM도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죠. 근데 저희는 3D 모델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D 도면으로 존재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전기나 이런 것들은 3D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나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트위닝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취급 기술을 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이 대상이 되는 산업시설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 제조, 운영 혹은 리트로핏이나 다양한 리모델링 상황들에 대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전생의 주기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기술과 연계하고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업 디지털 트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챗GPT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챗GPT, 산업 디지털 트윈의 최근 시장 성장률이나 동향 같은 거가 어떤 게 있을까? 산업 디지털 트윈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연평균 38.4%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182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성장률에 비해서 산업 디지털 트윈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성장률이 그렇게 아주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트윈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oT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이 가능해졌고 이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어떤 산업 분야에서 특히 디지털 트윈의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지? 특히 제조업,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의 적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생산 공정 최적화, 에너지 분야에서는 설비 관리 및 예측 보수, 건설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에 활용되고 있죠. 산업 디지털 트윈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가장 큰 기술적인 발전은 어떤 분야에서 일어날 것 같아? 앞으로 산업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기술적 발전은 AI와 머신러닝을 통한 더욱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예측 능력 향상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과의 통합이 강화되어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이한이 구현한 산업 디지털 트윈 사례를 살펴보는데 먼저 공정 프로세스와 환경이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팩과 같은 산업에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기술 안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냈냐면 반도체 팹과 같은 혹은 디스플레이 팹과 같은 이러한 팹 형태의 하이테크 산업시설, 하이테크 제조시설들이 여러 층에 걸쳐서 이 구조가 잡혀져 있고 특별히 제조가 이루어지는 층에서는 이제 클린룸이라는 곳 안에서 다양한 첨단 복합 공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이 공정들의 복잡도가 높고 정밀도가 중요시 여겨지는 이 산업 분야의 제조 시설들은 일반적인 팩토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이 물리적인 시설을 잘 지어야 되고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상의 팹을 온전하게 먼저 잘 디자인하고 이걸 기반으로 실제 팹을 짓고 이 두 개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팹의 생산 가동이 되고 생산 운영이 될 때 이걸 기반으로 운영 포인트를 잡거나 어떤 제조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포인트를 잡거나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은 그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저 눈에 보이는 박싱 형태의 그 설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공급되는 이 아날로그적인 화학, 가스, 전기, 진공 이런 것들이 정확한 가이드대로 잘 들어가고 배출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의 꺾임이랄지 배관의 길이, 배관 간의 어떤 간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먼저 이렇게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또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반도체 팹 같은 경우에 하나 짓는데 뭐 10조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정확한 구조를 잡음으로써 생산 라인의 생산성 혹은 미리 실험실에서 검증된 제조 수율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최적화된 설계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에 놀라운 역할을 해줍니다. 자동화와 AI가 확산되면서 점차 제조나 물류 현장에서 무인 자율운영 공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산업 디지털 트윈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지금 스크린샷으로 나와 있는 제조 라인은 컨베이어 벨트가 저게 조그맣게 하나 있지만 전통적인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제조의 흐름을 이어주는 물류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AGV나 AMR이라고 하는 로봇, 주행 로봇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제조 공정과 공정 간의 연결을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로봇 팔과 이동하는 로봇들이 같이 결합해서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무인화가 가능했고, 무인화가 가능하려면 MES, AGV, 뭐 창고도 아날로그 창고가 아니라 자동 창고 해서 출고와 입고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저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과 동일한 물리적인 생산 라인이 있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는 위치 조절부터 뭐 다양한 가공기나 어셈블러들에게 조정을 해서 더 좋은 제조 생산성을 뽑아볼 수 있는 실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이제 조립 패키징 설비가 있는데 저 안쪽은 사실은 들여다볼 수도 없고 자세히 살필 수가 없는 영역인데 이제 지금 둘레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실제로는 볼 수 없는 걸 디지털 트윈의 정밀도를 높여서 구현하게 되면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핀치 인아웃을 해가면서 자세하게 동작 상황을 살필 수도 있고 혹은 저기서 파트를 떼다가 다른 곳에 결합해 볼 수도 있는 것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근간이 갖추게 되면 AR, VR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AR,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VR 해서 VR로는 보통 뭐 안전교육이나 기술교육을 많이 하고요. 더 리얼하게.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증강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이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람이 건드리기에 위험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도 살펴보면서 제어하거나 이러한 관리 도구로 쓰일 수 있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리모트 협업할 때도 AR이 개입됨으로써 조금 더 리얼하게 그리고 다자 간의 3D 오브젝트를 조정해가면서 아직 실제 물리적인 설비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정답도 미리 뽑아보고 그 정답대로 현장팀에게 전달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현장의 니즈가 되게 중요했고 또 그 각 현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필드였다면 요즘 가장 핫한 AI로 인한 HBM이잖아요. HBM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공장을 더 짓는 거죠. 아니면 지금 있는 공장에 현재 제조 수요를 봤더니 뭐 70%야. 그러면 30%가 불량품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두 가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둘 다 디지털 트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죠. 신규 공장을 짓는다면 잘 설계해서 잘 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이 도와주면 되고요. 이미 운영 중인 산업시설, 반도체 팹의 수율을 높인다고 하면 디지털 트윈으로 실험해 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확인해서 실제 물리적인 필드에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진행한다는 건 결국에는 목적과 거기서 수반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니 당연히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좀 전 영상 말미에 이한의 조기민 부대표가 산업 데이터 트윈에 있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데이터 관점으로 디지털 트윈을 바라본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산업 디지털 트윈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